대부분 다 얘기하는 말이 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뭐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냐. 지금까지 많이 뺏어 썼으면 그러니까. 이젠 그만하자. 그렇지. 그 60 넘은 사람들, 60, 70, 80, 90 된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나선 건데, 우리 한국 역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만큼 엄청난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혜택을 누린 시대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후 세대는 과연 우리만큼 누릴 수 있을까?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후세대한테 다 넘겨주고 그들한테 처리를 갖다 다 떠넘긴 그런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풍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 한다면 어쩜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가장 최전선에 우리가 좀 책임이 있다. 어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미래 세대의 것들을 다 우리가 끌어당겨서 뺏어 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세대한테 그런 고통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60 플러스 기후행동이 시작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도 좀 있어요. 또 벌어놓은 돈도 약간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떠셨어요? 본인은? 지금 제주도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건 먼 나라 이야기, 아직도 북극 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도는 벌써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제주도 바다 심각하죠. 네, 심각해요. 지금 용머리 해안 아시죠? 네. 이제 방문 들어갈 수 있는 가능 일수가 몇 년 전에는 200일이 넘었는데 지금은 60일, 70일밖에 그렇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해수면이 좀 상승하는 네. 바람에 위험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못 들어가니까 시멘트를 더 위에 쌓고, 안 되니까 이제 또 시멘트를 쌓고,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기간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 있음에도 60일, 70일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그리고 지금 원래 제주도에서 잡혀하는 해산물들이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부산에서 발견되고 울릉도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랬다. 온도가 상승이 돼서. 그 해녀들이 이렇게 바다에 네. 채취하고 이럴 때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네. 산호가 많이 죽고 네. 해가지고 산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무슨 어종들이 다 살 수가 없게 되는 분위기가 된 것들도 더 심각하죠. 제주 내가 초등학생 때와 중고등학생 때 제주의 모습이 많이 달라서 네, 이런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아무 생각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2019년 6월 6일) 날 제주도청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라, 청소년의 미래다, 숲을 자르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도 제주도라는 제주 청소년들 결성 조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도지사 면담 신청을 하면서, 도지사 면담 안 받아주면은 나 결석 시위하겠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안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든 학교로, 참여했던 학생들의 모든 학교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가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학생들이 기자회견하고 지금 학교 안 나가겠다 하는데 너네 뭐하냐? 그래? 학생들에게 주의를 줘라. 그래? 해서 뭐 어느 학교는 직접 교감 선생님 혹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학생도 있고요. 세상에. 혹은 그냥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하달해서 주의 줘라 해서 주의반도 있는데 예. 저희 학교만 안 혼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지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야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교장실에 갔대요. 오라 해서 갔대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주의를 줘라 하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저희 학년부장 선생님이, 아니 애들이 뭐 범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자기 피해 감수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우리 혼낼 수 없다 해서 안 혼낸 거래요, 저희 학교만. 참 훌륭한 스승 밑에 맞아요. 그때 훌륭한 제자가 지금 그렇죠. 감동이네 아주. 네,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고정관념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비청소년분들 90% 이상은 다 너 학생이 뭘 안다고 공부나 해라라는 그렇죠. 시선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는 뭐랄까요,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른분들도 있구나.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청빈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얘기하는 말이 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뭐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 성장을 중단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 또래 애들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버스 타고 제주시면 너 걸어와야지, 자전거 타고 가야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진짜 당황스럽죠. 저희가 말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물을 다 부수고 숲을 만들자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뺏어 썼으면 그러니까. 이젠 그만하자. 그렇지. 그만하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지금의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소 혹은 이런 핵발전소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을 이런 거 수요를 맞추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에너지를 조금 덜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혹은 이런 매연가스를 계속 내뿜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죽어요. 그럼요. 맞죠? 우리야 그렇지만 자연생태계는 정말로 작은 약한 생명들 같은 네. 경우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자연계의 모든 생명들은 성장을 무한히 하지 않거든요. 네. 곡식도 일정한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열매를 얽게 되고, 이것이 일정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누렇게 이제 익게 되고 무르익게 되는 거죠. 사람도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20대 중반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엔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성숙이나 무르익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경제라든가 물질적인 풍요는 무한히 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최종 목적지가 없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매년 3%씩 성장을 하게 되면 23년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을 2배를 더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년 지나면 4배를 쓰는 거고 100년 지나면 20배 정도를 더 쓰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파헤쳐 쓰게 되면 결국 미래 세대들은 쓸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미래 세대의 가능성과 그들의 삶을 결과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땠어요, 본인은? 그 영화 지오스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기후를 조작하면 되지 않냐? 음. 날씨를 과학기술로 조작해서 기후위기 늦추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내가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천진난만한 건지. 잘 살고 잘 살려고 하는 욕망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대로 가면서 네. 거기서 부작용은 기술로 해결해야겠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해결할지 못하겠지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어쩌면 지금 당장 해결할 시간을 오히려 놓쳐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각해지게 되기도 하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럽만 봐도 매주 금요일마다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을 해서 결속 시위를 몇만 명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럴 때 어른분들은 와 대견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실제로 그냥 피해 당사자인 걸 보고 그걸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리고 아직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존재로밖에 치부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라서 멋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멋있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임의로 사회가 이 기간 동안 청소년 기간이고 공부해야 될 나이라고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간에 어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엔 다른 사회적 발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용인하지 않거나 어색하게 생각해서 아마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사회 운동이나 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중요해요. 피해 당사자,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면 그것을 노동운동이, 또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면 농민운동인데, 이 기후 문제는 누가 피해자냐? 저는 지금 우리 나이 젊은
청소년들이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피해자 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쩌면 지금 청소년들이 바로 당사자인 거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어쩌면 어른들도 본인들이 마음을 참여하고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행동으로 그걸 증명해가지고 설득을 좀 해주세요. 맞아요. 실제로도 이제 시선이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청소년들한테 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